관심 있게 봐야 될 그 대형주 중에 하나로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기존의 아이폰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각으로 한 새벽 2시 정도에 아이폰 11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관련된 초기 성과에 따라서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OLED 부분에서 상당한 이제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전의 부진을 좀 씻어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는 좀 대형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이폰 11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은 이제 전통적인 아이폰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화면 크기에 따라서 이제 3종으로 그 출시가 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OLED 패널을 채용한 아이폰이 두 종이고요. 그 다음에 LCD를 채용한 아이폰이 한 종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OLED 같은 경우에는 그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 없어서 얇은 두께의 구현이 가능하고 완전한 블랙을 구현했을 때 뭐 절전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강점으로 보통은 뽑죠. 대신 이제 번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스마트폰에 쓰이는 OLED는 번인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다른 패널보다는 이제 적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에 OLED 패널을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아이폰 11이 초기에 이제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아마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LG 이노텍 같은 관련주에 수급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에 대한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중소형 OLED 부분의 매출 증가는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OLED 시장은 사실은 한국이 선두 업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과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형 OLED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이제 그 중소형 OLED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장의 선두주자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각각.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의 OLED라면 이제 당연히 중소형 OLED인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시장에 대한 공략에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폰향 공급을 좀 꾸준하게 늘려가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광저우에 그 8.5세대 OLED 공장 가동이 본격화가 됐어요. 그래서 2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이 됐고요. 이 광저우 공장에서는 고해상도, 그러니까 55에서 66인치, 77인치까지 대형 OLED를 주로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OLED TV 수요에 대한 대응이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중국향 저가 LCD 패널 공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LCD 부분의 수익성은 어려워요.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 70에서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체제를 뭘로? 이 OLED로 체제를 바꾸고 있어요. 체제를 바꾸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LCD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OLED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그 시기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올해 한 하반기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 시장입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도 꾸준히 증가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액 한 2조 원 정도까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 패널 공급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이제 그 중소형 OLED 부분에 대한 그 공급 확대 기대감, LCD 의존도를 줄이고 OLED로 바꾸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한 그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술적으로 봐도 좋은 흐름이에요.
위에서 하락하는 추세, 하락하는 추세를 좀 벗겨내는 양봉이 여기서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항이 되고 여기서 닿진 않았지만 거의 저항권, 그다음에 여기 저항권, 여기가 저항권이었는데 그걸 뚫어내는 양봉이 나왔어요. 거래가 조금 더 실렸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거래가 실렸고 기관의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LG 디스플레이 추가 상승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는 도달 가능성도 일단 있다라고 보니까 시장이 좀 받쳐주는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볼 때는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봉의 고가를 돌려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뭐 기술적인 강의는 꾸준히 올려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음봉인데 거래가 많이 실렸죠. 거래량이 많이 실린 가격의 고가를 돌려낸다는 것은 강한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그 물린 물량을 다 받아내고도 여기 물린 물량을 다 받아내고 뚫고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마 15,000원에서 여기 고가 15,100원에서 15,000원 이 정도 돌파하면은 조금 더 강하게 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폰 11에 대한 성과 기대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실 아이폰이 판매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중국에서 판매도 좀 둔화된 부분이 있고 삼성에도 좀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하지만 어쨌든 신규 아이폰이 출시가 됐고 고정 수요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성과를 함께 좀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